네,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.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.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할지 혹은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금투세 시행까지 넉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 증시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인데요. 이 관련 내용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금투세 시행까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교통 정리가 안 됐습니다. 교통 정리가 참 힘든 거죠. 네, 참 정치권 교통 정리하는 건 참 힘든 거고, 그래서인지 최근 시장 불안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코스피가 한때 2,500선을 밑도는 잠깐 그런 모습 보였고, 오늘도 0.4% 떨어지긴 했지만 한 2,513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. 네.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여러 재료들이 있고 TV 토론이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것들도 우려스럽고 한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두어 달간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은 뻔해 보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도 있고 하니까요. 네. 근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우리나라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또 미국에서의 어떤 경제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통화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,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 이런 것들 다 소화하면서도 또 한 가지 지켜봐야 하는 게 바로 이 금투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참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많이 보는데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그런 법안도 참 흔치 않을 것 같아요. 네, 참 흔치 않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금융투자업계 출입하면서 만나면은 사실 금융투자업계를 출입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폐지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게 대체로 그렇죠. 예, 대체로 그런데 근데 또 정치권에서는 이제 폐지 얘기도 있지만은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아니다 유예하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만약 금투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정했던 내년 1월에 시행된다고 하면 이 세금을 누가 그리고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? 기본적으로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 상품 이런 금융 상품 등에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나면은 그 수익의 초과 수익 그러니까 5천이 아니라 6천이면은 1,000만 원에 22%, 그러니까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저희가 사실 6천만 원 벌어서 220만 원 낼 정도 투자를 잘 하지도 않고 그만큼 목돈도 없지만은 이게 금투세라는 게 이게 증권사랑 원래 운용사들의 그런 협회, 이익단체죠. 금융투자협회. 저도 지금 출입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이제 제안을 한 거고 당시 여당이었던 당시의 취지는 그때 우리나라에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이 거래세 대신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좀 이익이 날 때 과세하자. 이런 논리였거든요. 그러니까 거래세가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적어서 거래를 많이 할 거고 그럼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고 대신에 거래세가 없어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소득이 있는데 과세를 하자. 초과수익, 자본이득을 보면은 또 과세를 하자. 이런 취지였습니다. 이런 공평과세 원칙을 좀 세우자.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왜냐면은 돈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 요새 한 3%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래도 이자 소득세 한 15.4%를 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방송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가 되고 그때마다 참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지만은 참 그런 아픔이 있는데 직장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5천만 원 이상을 벌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하니까 그게 큰 무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긴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공평한 과세니까. 또 그리고 이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투자를 하는 분들이 1,400만 명인데 여기서 한 1%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부자들한테 물리는 세금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는
그리고 이 추진 배경이라는 게 결국 세수니까 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좀 재정을 보강하자. 지금 재정이 뭐 썩 좋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논의들 속에서 이제 금투세가 4년 전에 처음 등장을 했고 그 이후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금투세를 뭐 유예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예 폐지하자라는 입장인 거죠. 네, 원래 2023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미뤄가지고 2025년 내년 1월 이렇게 하자 한 건데, 네. 근데 또 올해 초에 이제 증권시장 개장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금투세 폐지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제 연중에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, 지난 5월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장에서도 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. 1,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 1%만 내는 세금 아닙니까? 근데 1%가 내는 세금인데 우리나라 주식의 1%가 우리나라 주식에 얼마를 가지고 계실 것 같나요? 대충 그냥 때려 맞춰 보세요. 감이 안 오는데요. 절반입니다. 아, 절반이 나오고 네. 있습니까? 1% 시장 상가 1%가 우리나라 주식 절반 갖고 있습니다. 오. 그러니까 이 1%한테 세금을 물리면 이 1%가 주식 절반을 던져버리면은 아. 그러면 나머지 절반 갖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눈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요. 뭐 이렇다 보니까 뭐 기재부도 같은 관점이고, 뭐 최상원 네. 부총리 최근에 뭐 대학교 동아리, 뭐 증권투자 동아리 뭐 가서 뭐 이런저런 또 젊은 대학생들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도 생각이 그 방향으로 굳으셨나 봐요. 아, 이거는 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. 뭐 바로 시행하면 어렵겠다.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. 뭐 이렇게 또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, 네.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게 좀 정부 입장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내년 시행을 뭐 그냥 계속 고수를 해오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내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죠. 네, 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.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금융투자소득증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되면은 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을 벌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, 네네. 근데 거기서 22만 원을 내야 된다면은 10%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지만은 또 리스크도 그만큼 얹지만은 내가 실제로는 8% 수익률밖에 얻지 못한다면은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투자할 이윤이 떨어지니까, 그러니까 뭐 미국 가서도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미국 가자. 뭐 미국은 뭐 주주 환원 뭐 잘해주고, 예? 그리고 주가 상승률 뭐 S&P 500 보면은 뭐 20년간 꾸준히 올라가고, 뭐 그런데 미국 가자.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. 네. 뭐 제가 생각해도 그건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고요. 국내 자금이 이렇게 옮겨지면 증시가 이제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1% 주식 부자한테 과세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.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. 뭐 주식 투자,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봐도 그런 것 같고, 뭐 일부는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이름 붙여서 이재명세다,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. 네.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막 이재명세 막 이런 식으로 불만이 나오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게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인 것 같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맞서는데, 뭐 크게 시행론, 원래 시행론과 네. 그다음에 유예론, 매파 비둘기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, 네네. 뭐 이현주 최고위원은 좀 우리 증시가 더 안전화되고 그리고 선진화되고 그때 이제 세금 금투세를 다시 도입하자, 뭐 이런 입장입니다. 유예를 하자. 네네. 아직 우리 증시가 금투세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, 이런 입장이고, 네. 뭐 아무래도 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분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정책 같은 것들을, 네. 금투세라는 게 뭐 대다수 개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거고, 뭐 증권거래소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금융투자소 때 내는 거니까 이거 그냥 해야 된다, 뭐 이런 입장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은 24일 날 당내 토론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여기서 당론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가 좀 궁금해지고요. 네. 그런데 그 네. 금투세를 도입은 하되 금투세율을 좀 조정하는 건 안 됩니까? 뭐 세율을 조정하는 안도 이 토론안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아무튼 간에 이 완화를 하자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거고, 아예 뭐 폐지를 하자 이런 거 사실 뭐 야당 내에는 없는 것 같고, 네, 세율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. 네네. 뭐 뭐 세미나라든가 뭐 다양하게 지금 또 야당 내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여당 쪽에서는 네.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폐지론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요. 네.
뭐 금투세 폐지 목소리 높이고 있죠. 뭐 사실 여당은 뭐 뭐라고 해야 될까, 뭐 이념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우파 정당이라는 게. 뭐 그래서 뭐 금투세 폐지 목소리 높이는 것 같고, 네. 뭐 근데 좀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하면 뭐 폭락할 거다,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. 뭐 권성동 의원이라던가. 네. 뭐 그리고 이 15만 명이 움직이는 자금이 최소 150조 원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, 글쎄요, 뭐 그거는 잘 알 수 없죠. 솔직히 말해서 저는 증시가 세금 때문에 폭락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시장은 결국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거지. 물론 그런 수요 기반은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뭐 그런 것이고,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건 민주당이 이제 토론 제안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데, 뭐 민주당 뭐 당내 토론하는데 생방송으로 붙자 토론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대선 토론도 재밌었는데 그런 토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네, 앞으로 네. 또 이제 어떻게 또 상황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